융통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융통성이 결여된 경우를 보면 안다. 1580년에서 1589년 융통성 있는 신사들이 피렌체의 바르디 백작의 저택에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카메라타로 알려진 이 집단은 음악가들과 시인들로 이루어진 친목 모임이었다. 여기서 고전 연극에 관해 토론하던 중에 연극을 낭독하듯이 노래로 부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오페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대략 이 시기에 근대 음악의 주요 요소들이 생겨났다. 회화에서와 같은 대폭발이었다. 사고가 유연한 인간이 되는 것은 참 편리한 일이다. 마음먹고 한 모든 일에 대해 핑계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융통성이 있는 평범한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뛰어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융통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결여된 경우를 보면 안다. 탁월한 영업사원들은 똑같은 차를 가지고도 품격을 원하는 이에게는 그것을 고급차라고 추천하고, 좀 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이에게는 그 차의 안전성과 중고시장에서의 시세를 들어 그 차야말로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추천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현명해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융통성은 실효성이 작은 행동들에 매달리기보다 경로를 바꾸고 새로운 시도를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융통성은 또 동맹을 얻게 한다. 입장을 바꾸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수용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곧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연고를 유지하고 동맹을 갖는 것은 영향력을 키우고 행사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사업은 비유적으로든 말 그대로든 상대방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정치체제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융통성은 때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권력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특성이다. 정치인들에게 융통성은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상황에 감정적으로 초연함으로써 얻어지는 융통성은 권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특성이다. 융통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직된 태도는 지지 세력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때 전술을 바꾸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가 추상적인 성격으로서의 융통성을 항상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기보다 싸우고 까다롭게 굴고 자신을 방해하는 이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의좋게 지냄으로써 자기 편을 만들고 인정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령을 터득한 이들인 경우가 많다. 때로 자신을 낮춤으로써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조직은 항상 상호의존적인 특징만 갖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 사이, 하부 조직 사이의 대립과 경쟁이 있는 곳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동맹을 얻는 능력들이, 예를 들면 감수성, 융통성, 필요할 때 자신을 낮추는 능력이 권력의 원천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경쟁의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자질들, 예컨대 집중력, 에너지와 스태미나 그리고 호전적인 자세 또한 권력의 주요 원천이 된다. 때때로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도 익숙한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따라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균형을 잃게 되고 그것을 해석하려다가 지치게 된다. 당신이 끊임없이 변덕스럽게 움직이면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게 된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공포를 느낄 것이다. 파블로 피카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최고의 계산은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할 경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미리 행동 계획을 신중하게 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낫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중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중적인 색깔로 스스로 무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정치가들이 오랫동안 써먹었던 수법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지도자들은 타고난 귀족적 태도를 극복하고 서민들에게 친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들은 종종 상징적인 작은 몸짓으로 그런 친근함을 보여주었는데 서민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자기들과는 다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행동을 밀고 나가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중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사회로 들어가면 당신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뒤에 두고 당신이 속한 집단에 가장 어울리는 가면을 쓰는 편이 현명하다. 1830년 프랑스의 7월 혁명 당시 사흘간의 폭동이 끝난 뒤 노련한 정치가 탈레랑은 파리에 있는 자신의 집 창가에 앉아서 폭동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 종소리로군. 우리가 이겼어. 탈레랑이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보좌관이 물었다.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러자 탈레랑은 보좌관에게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손짓을 하면서 대꾸했다. 조용히 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는 내일 말해주겠네. 비스마르크는 오랫동안 이 일을 능숙하게 해냈다. 좌파에게는 좌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파에게는 우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모호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 학식 있는 사람에게는 학식 있게, 성스러운 사람에게는 성스럽게 적응할 줄 아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융통성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과 생각을 공유한다고 믿으면 10중8구 당신이 던지는 미끼를 물기 마련이다. 조심만 하면 당신을 위선자라고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의 속생각이 무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위선자 운운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당신에게 가치관이 없다고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그들과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으니 말이다.